2012년 3월 10일 토요일 맑음 3.9도. 이제 나는 아기 물건을 귀여워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사서 활용할 수도 있다. 늘 안경을 동경하다가 드디어 눈이 나빠진 느낌이랄까. 처음 산 아기 옷은 무당벌레 무늬의 바디수트. 이런 형태의 옷을 바디수트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 알았다. 8주차. 이제 쌀이는 팔과 다리가 돋아났다. 잘 지내보자 룸메이트. 봄이 싫다. 2월이나 3월 초순에 여기저기서 봄 기운을 발견하는 일은 그렇게 기뻐하면서 봄의 한가운데 들어서면 어째서 이렇게 우울해지나 모르겠다. 졸려? 나 5시간밖에 못 잤잖아. 그래? 올해 봄은 그래도 몇 가지 우울해도 될 만한 사건들이 있다. 우선 몸이 변하면 신기하고 신날 줄 알았는데 문득 가슴과 배를 내려다보니 이 낯선 몸은 뭔가 싶다. 네. 골반이 심하게 아파서 몸을 살짝 틀기만 해도 헉 소리가 난다. 네. 딱 마누라 요즘 그거네. 환도선다라는 증상이다. 아기가 머물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골반이 벌어지는 중이라 그렇단다. 며칠 전에는 뼈가 부러진 것처럼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서 거실에서 침대까지 남편이 공주님 안기로 옮겨주어야 했다. 가슴에 뾰루지가 나는 것도 목주름이 짙어지는 것도 늘 속이 안 좋은 것도 모두 임신 때문이다. 임신의 모든 트러블은 몸 하나를 두 사람이 나눠 쓴다는 데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당황스럽다. 아직 엄지손가락만큼도 자라지 않은 아이가 내 몸을 모조리 사용하려 든다는 사실이 고생이다. 나는 내 방 한쪽 구석만 빌려줄 생각이었는데 뻔뻔하게도 여기저기서 짐을 풀어놓고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별별 증상이 다 있다.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증상이 생긴다. 요 이틀 사이에는 채모가 많아졌고 목소리가 남자처럼 붉어졌다. 너는 그대로인데 목소리는? 나 목소리 좀 남자같이 변한 것 같아. 그대로야. 원래 남자 같은데? 아니야.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원래의 나는 귀엽게 요조처럼 애구구구 거렸지만 이제 영감님처럼 사자를 내뿜는다. 또 하나 우울한 일은 연재하는 만화의 원고료가 동결되었다는 소식이다. 연재처에서는 페이지 뷰를 기준으로 원고료를 산정하고 있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니 어찌할 도리는 없다.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 것이다. 올해는 페이지 뷰를 반드시 상승시키겠어 하고 3초 정도 결심해 보았지만 그런 목표로는 만화를 그릴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내가 조금이라도 바꿔볼 수 있는 영역은 성실하게 원고를 그리고 제때 마감하는 것뿐이다.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운명에 맡겠다. 그래 일해야 된다니까. 일은 결국은 운명에 맡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늘 마음이 진정된다. 어른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은 여기까지 나 자신을 다독이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일주일 동안 부글부글했다. 누워서 40대 이후 커리어를 상상하니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40대에도 내가 그리고 싶은 만화를 그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30대에도 열심히 만화를 그려야 했다. 연재하고 있는 생활 만화 말고도 그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매번 그리지 못했다. 혼자일 때도 완성하지 못한 만화를 아이를 기르며 그려낼 수 있을까? 육아가 얼마나 힘들지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만큼 고될 거야 정도로만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그 고됨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육체가 피폐했던 피자헛 알바 시절급일지 낮에는 회사에 나가고 밤에는 공모전 원고를 준비하던 시절급일지 알 수 없다. 인터넷 창에 프리랜서 육아를 입력해보니 몇몇 글이 검색에 걸린다. 못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사람은 한다. 나처럼 주간 연재 만화의 마감을 하며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지만 몇 시간이라도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베이비시터, 부모님 등의 도움을 받아 다들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 일을 하고 있다.
아무에게도 맡길 수 없는 사람은 아기 낮잠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작업으로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 조금 용기가 생긴다. 일본 만화 잡지 월간 소녀 강강의 죽음의 월간 연재를 하며 한 번도 휴지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아라카와 히로무? 강철의 연금술사 작가야. 실제로 작가의 출산 소식은 출산 후 2년이 지나서야 알려져 독자를 놀라게 했다. 와, 대단한데. 물론 농장에서 소를 키우며 단련한 강철 체력을 뽐내며 무려 소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녀지만 좋아, 그녀를 마음속 앓는 소리 하한선으로 삼기로 했다. 무려 단행본 4천만 부를 판매한 불지의 소여인이 하한선이다. 앓는 소리가 하고 싶을 때 영세한 한국의 만화가인 나는 그녀를 떠올리면 된다. 아라카와 히로무도 있는데 라고. 16주 5일, 우리가 오늘 17주 6일이지. 17주. 땡 치면 18주 때. 16주 5일. 이제 곧 여름이 된다. 침대에 엎드려 있다가 왼쪽 아랫배에서 꿀렁하고 첫 태동을 느꼈다. 이 사람 16주에 느꼈대. 예민한 엄마들은 그렇지. 이후 아주 조심스럽던 발길질에 갈수록 힘이 생겼고 원고를 쓰느라 책상에 앉아 허리를 숙이면 이내 배를 통통 차며 항의를 한다. 내가 자세를 바꾸면 뱃속에서 아기도 꿈틀거리며 다시 자리를 잡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같이 뭔가를 했다는 느낌에 짧지만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그럴 것 같아 이것도. 그래서 배추는 아직 뽀글뽀글 소리만 내는데. 맞아. 가끔은 말을 걸기도 한다. 엄마 이제 일어설 건데 어디 편안한 대로 자리 좀 잘 잡아봐. 너도 배추한테 말해봐. 너 움직일 때 배추야. 나 아침에 일어나서 말해 혼자. 엄마 일어날 건데 배추도 일어났니? 하고? 엄마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 이러면서. 너도 같이 출근하자. 엄마 오늘 머리 안 감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안 세수양 취하고 커서 5분 만에 출근 가능하다 이러면서. 그러면 씻는 거 싫어하면 어떡해? 아니야. 그것도 아니래. 오늘은 여름맞이 옷장 정리를 했다. 그동안 버리기를 미뤄온 안 입는 옷들을 수북하게 버리고 아기 옷을 넣을 서랍을 2칸 비웠다. 이걸로 이 녀석이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엄마 서랍은 1칸, 아빠는 아예 서랍을 배정받지 못했다는 걸 알아주기를 바란다. 난 지금도 그런데. 난 지금도 서랍이 없는데 어떻게? 나도 없어. 다 네 것 차 있는데? 오빠 저거 위아래 1, 2칸 오빠 거 차이잖아. 아이고. 배추 거 서랍 어떻게 사야 돼? 배추국 그때 우리 거기 사기로 했잖아. 아무튼 잘 지내보자 룸메이트. 임산부로 존재하기. 어때? 이 사람 글 되게 잘 쓰지? 공감이 많이 돼? 그렇지. 나보다 예민한 것 같긴 하지만. 좀 그렇긴 해. 임신을 했더니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친절해졌다. 엄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배수구에 뜨거운 물을 부어라 말아라 잔소리를 그만두었다. 남편은 끼니 때마다 배고프다고 중얼거리는 대신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화이트데이에는 새우를 다져서 새우버거를 만들어 주기까지 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오빠 해줄까? 지금은 없어. 그래? 거기다 사흘에 한 번은 전화. 토마토 줬잖아. 토마토 많이 내줘. 그거 왜 안 먹었는데? 아직 안 먹었어. 저거 뭐에다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저 빨리 상해. 뭐에다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토스트 꺼서 거기다 올려 먹으면 맛있어. 토스트가 없었어. 그리고 나오는 밥 그거 먹잖아. 알았어. 거기다 사흘에 한 번은 전화하던 시아버님이 연락을 끊으셨고 1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던 무심한 시어머님은 일부러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염려해 주신다. 임신 좋다. 임신하면 가족들이 친절하게 주는 데다 덤으로 아기까지 생긴다. 하지만 마냥 좋은 건 가족들의 친절뿐이다. 무겁지도 않은 나의 가방을 들여주려 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설 때 트레이를 낚아챌 타이밍을 노리는 지인들의 빠릿함에는 좀 미안해진다. 임신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평소처럼 욕을 뱉었다가 황급히 걷어들이고 뭐라도 한마디 다정한 말을 건네려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가 불편한 상사라도 된 듯 자격지심이 빠져. 너도 이런 느낌? 뭐?
거야. 사람들이 너한테 과잉 친절을 임산부라고. 아니 일 열심히 했어. 알았어. 지금은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 피곤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다음에 나와 만날 약속을 하기가 왠지 내키지 않지는 왜 이렇게 써서 지가 많아? 왠지 내키지 않지는 건 아닐까? 뭐 이상하다. 다시 읽어봐. 나와 만날 약속을 하기가 왠지 내키지 않아지는 건 아닐까? 일부러 지가 너무 많아. 일부러 신경 써주는 것이니 고맙게 여기면 될 일을 나는 또 왜 이리 길게도 생각에 빠지고 마는 것이 그냥 고마우면 그냥 고맙다 하면 돼. 어른으로 살아온 지 12년 32살이구나.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걱정과 배려를 받는 일이 영 어색하기만 하다. 임신 6개월이 되던 무렵 작가 모임에 초대를 받고 잠깐 망설이다 참석했다. 회사원이 아닌 내가 동료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인데다 독자로서 재미있게 읽던 작품을 그린 작가와 어떤 사람인지 멀리서나마 구경하고 싶었다. 운이 좋으면 업계 비하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으려나 하는 불건전한 마음으로 모임 장소인 홍대로 갔다. 망설였던 건 볼록한 배 때문이었지만 고깃집에 모인다고 하니 술을 마시지 못해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끼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고기만 먹고 귀가하려던 계획을 바꿔 2차까지 욕심을 낸 것이 문제였다. 고깃집에서 동석하게 된 순정 스릴러물 작가와 대화가 잘 맞아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어지는 술자리까지 따라 나섰던 것이다. 임신 후 처음 참석해본 술자리는 예상과 많이 달랐다. 술집에서 술을 안 마시고 앉아있는 게 생전 처음이었던 나는 어떻게 이 분위기에 끼어들여야 할지 몰라 내내 어색했다. 술잔을 부딪힐 수 없다면 말이라도 막힘없이 잘해야 할 텐데 나는 술자리에서는 술로 식사 자리에서는 먹는 것으로 대화의 구멍을 메우는 인간이었던 것이다. 자리를 옮겨온 작가들이 담배를 꺼낼 때마다 일일이 임신 중인 분이 계시다며 옆자리 작가들이 설명해주는 순간도 고역이었다. 나는 정말로 술자리를 좋아한다. 취해서 경계가 사라지는 사람들도 풀린 눈으로 하는 헛소리를 듣는 것도 신이 난다. 그런 시끄럽고 재미있고 흐트러진 분위기를 임신한 나님께서 대자연의 경건함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이 불편했다. 아직 우리는 이런 게 없지. 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가지지라. 모든 게 나의 판단 미스였다.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와 양수를 맑게 해준다는 루이보스 티를 흥청망청 마시며 삶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저 루이보스 오늘 끓여야 돼. 별로 없지? 응, 안 먹었어. 오늘 비타민 안 먹었어? 비타민 먹었다니까. 좀 이따 그것만 먹으면 돼? 응. 그거랑 유산균이랑? 응. 한편 임산부로서 배려받는 것이 익숙치 않다고 말하는 주제에 가끔은 편리하게 이용할 때도 있다. 원고 요청을 거절할 때 곧 출산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면 다들 상처받지 않고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데다 축하까지 해주니 마음의 죄책감이 일지 않아 매우 편하다. 그러겠네.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비와 녹화하고 있어? 어? 녹화하고 있어? 어. 계속? 어. 이거 해서 응. 책 읽어주는 거 올려놓으면 응? 응. 너 혼자 집에 있을 때 틀어서 봐. 그래? 너 핸드폰 할 때 그냥 틀어놓으라고. 배추가 내 목소리 듣게. 근데 이게 겹쳐지지가 않는데요? 뭐가? 핸드폰 할 때 응. 다른 걸 보면 겹쳐지지가 않는다고. 소리가 나오면서 어. 창을 볼 수 있지가 않다. 아니 집에 누워 있을 때 응. TV로 켜놓고 핸드폰 보고 그럼 TV 소리가 날 거 아니야? 응. 오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오빠가 놀래놓는다고? 그러면 그걸로 해갖고 배추 목소리 들려줘. 일단 해봐. 배추가 나한테 내 말 잘 들어야 된단 말이야. 어?
아빠 뉴스는 어른들이 보는 만화 영화 같은 거야? 맞아 이거는. 어찌나 재밌던지. 어렸을 땐 진짜 싫었대요. 맞아. 막 뉴스 틀어놓으면 방에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재밌어. 어릴 때 뉴스를 보며 눈을 빛내던 아빠를 이해해보려 애쓴 적이 있다. 문득 돌아보니 나를 비롯한 주변인 모두가 뉴스를 본 어른이 되었다. 다들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대출도 받고 고깃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후보가 어떠니 이 정당이 어떠니 어제 본 만화영화 이야기하듯 토론을 한다. 근데 나는 지금도 만화영화가 좋긴 해. 맞아. 막상 그런 평범해 보이는 어른이 되어보니 평범하다는 단어로 간단히 압축할 수 없는 엄청난 디테일이 각자의 삶에 있는 거였다. 다들 만화 같은 부분을 하나씩 가지고 산다. 쌤이는 만화 같은 부분 뭐 있어? 만화 같은 부분? 응. 나? 응. 외모? 외모?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외모가 좀 만화 같은 부분. 그래? 정기검진이 있는 토요일 소풍날 아침처럼 눈이 번쩍 떠졌다. 우리 8월 3일날 이제 얼굴 볼 수 있어요. 병원 갈 준비를 하자며 누워있는 남편을 재촉하다 시계를 보니 아직 7시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남편 등에 꼭 들러붙어 잠을 청했다. 아기가 남편 등을 통통 걷어찼다. 오 진짜 이상할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다고? 집에서 병원까지 지하철로 한정거장 걸어서 10분이 조금 넘는 거리다. 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간다. 검진이 끝나면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야구 배팅장에서 500원을 넣고 공을 치는 남편을 기다린다. 오 멋있다. 여기서 늘 2,000원을 쓴다. 4번이나 치네. 그러고는 손을 꼭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집까지 걸어서 돌아온다.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 봉지가 터져 있고 빵빵거리며 짜증내는 차들로 정신없는 4차선 도로 옆으로 걷기에 그리 아름다운 길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세상 전부를 가진 것만 같다.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샬롯의 남편 트레이는 미래의 아기를 위해 주문한 팔찌에 이런 문구를 새겨놓는다. We had each other and then we had you and then we had everything. Love mommy and daddy. 우리에겐 서로가 있고 또 네가 있단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를 가진 거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오 찡해. 다시 읽어줘. 우리에겐 서로가 있고 응. 또 네가 있단다. 응. 그러면 우리는 전부를 가진 거야. 응.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얘 팔찌에 새겨놨대. 우리도 애기 그 미아방지 팔찌랑 남자애니까 굵은 금목걸이나 은목걸이 하나 해줘야 되는데 그치? 금목걸이 해주면 뺏어가. 스틸. 은목걸이 스댕으로. 남자애들 그런 거 굵은 거 메워놓잖아. 알러지 없게 두꺼운 스댕으로 해야겠다. 스댕. 귀엽잖아 그러면. 금 해놓으면 채가? 탁채가 목 다쳐. 팔찌나 이런 거. 나에겐 남편이 있고 남편에겐 내가 있고 우리에겐 네가 있다. 좋은 말이네. 지금은 오빠랑 나랑 둘이 있어. 이것으로 완벽하다. 한 번쯤 가져보아도 좋을 행복의 우월감. 그러네. 하지만 그 다음 정기검진 데이트는 그리 완벽하지 못했다.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어 일주일 후 재검사 판정을 받은 것이다. 네가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 그때 그냥 조금 늦게 나왔던 것 같아. 사탕 먹고 들어가서 먹을게. 사탕 그럴 수 있지. 그때 내가 그 입덕캔디 맛있다고. 맞아. 그 뒤로 안 먹더라. 입덧도 안 해갖고 입덕캔디 괜히 샀어. 스트레스 받아. 내가 먹을게. 내가 먹어. 네가 먹는다고? 알았어. 내 임신 시절의 암흑기가 이날 시작되었다. 집에 돌아와 검색해보니 대수롭지 않은 듯 알려주던 의사의 말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지식인 같은 거 보면 안 돼. 그래서 왜? 너무 막 그 전문적 지식 없이 무섭게만 써놓은 사람들이 많아. 임신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기는 당뇨지만 출산 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고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재발할 확률이 50%로 높아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위험하네 진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태아가 위험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당뇨 합병증으로 설명하거나 발가락을 잃은 사연을 읽으며 페이지 스크롤을 하는 손이 떨렸다.
침실로 뛰어가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나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나 너무 많이 먹었어. 나 너무 많이 먹었어. 라며 흐느꼈대. 흐느낄 일이네. 정말로 많이 먹었다. 멸망 직전의 로마인처럼 먹었다. 아이 표현이 좋아. 멸망 직전에 로마인처럼 먹었대. 나는 먹는 입덧이란 걸 했는데 먹지 않으면 너는 그냥 먹덧도 아니고 그냥 입덧도 아니고 그냥 입덧이 없는 것 같아. 먹덧도 아니야 너. 맞아. 잘 미치지 먹어야 돼. 잘 먹지도 않아. 딱 적당히 먹는 것 같아. 속이 울렁거리는 일종의 축복받은 입덧이었다. 먹덧이 있었다면은 나처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빠 오늘 그 4시까지 안 먹고 못 있을 수가 참지. 없어. 아침이면 늘 식욕 때문에 잠이 깨곤 했다. 김치말이국수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벌떡 일어나 부랴부랴 동네 식당에 가서 혼자 고기 2인분의 김치말이국수를 울면서 먹은 뒤 복숭아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숭아를 잘라 먹고 흰 앙금빵이 먹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배가 가득 차 있어 주스를 마시며 초조하게 배가 꺼지길 기다렸다.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이거 흐느낄만 했다. 그냥 이거 힘들어서 흐느낀 거니? 빵 기다렸다 허겁지겁 빵을 먹곤 했다. 그리고 다시 점심을 먹고 간식을 먹고 저녁을 먹고 간식을 먹고 야식을 먹고 랩 같지? 계속 먹네. 그리고 점심을 먹고 간식을 먹고 저녁을 먹고 간식을 먹고 야식을 먹고 밤에는 요리책에 실린 음식 사진을 보다가 잠들었다. 입천장이 까지도록 먹었다. 너도 요즘 그것도 안 봐. 먹방도 안 보잖아. 이기 전에 그는 먹방도 안 보잖아. 원래 나는 식탐이 별로 없는 편이었다. 귀찮을 땐 한두 끼쯤 가뿐히 걸을 수 있었다. 내가 식탐이 없는데. 하지만 임신을 한 뒤 미각이 적어도 10배 이상은 민감해졌다. 먹고 싶은 것이 입안에 들어올 때면 온몸의 감각이 핑 하고 살아나는 느낌에 소름이 돋았다. 특히 단 것과 탄수화물이 심하게 당겼고 식사를 한 뒤에 반드시 빵을 추가로 먹었다. 먹어도 내가 원하는 당도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었다. 축복받은 먹는 입덧이라는 이름의 탄수화물 중독이었던 것이다. 일주일 후 예상대로 임신성 당뇨 확진을 받았다. 검진을 끝내고 식당에도 야구 배팅장에도 가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집으로 걸었다. 이거 괜히 가슴 아프다. 괜히 눈물 날라 그래. 2012년 3월 20일 화요일 맑음 3.1도. 주로 어릴 때 먹던 음식들이 다시 먹고 싶다. 평소엔 기억도 못하고 있던 맛. 나도 좀 그거 피카츄 돈가스 먹고 싶어. 아 진짜? 근데 피카츄 돈가스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 학교 문방구에서 팔려 있지. 근데 여기요. 그지금 근데 피카츄 돈가스 몸에 엄청 안 좋을 텐데. 네? 몰라 그냥 거기에 막 거기서 그걸로 만들어. 비둘기 고기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비둘기 고기로 만든다 그랬어. 아닐걸요? 사람 먹을 거 어떻게 비둘기를. 딱 한 번 먹어본 토랑국이나 시래기국, 슈퍼에서 파는 춘장으로 만든 짜장밥. 마늘 어디가? 나 이거 읽고 있는데. 짜장밥. 지각 일보 직전에 엄마가 입안에 떠 넣어주던 오뚜기 스프밥. 스프밥은 뭘까? 스프 풀하고 밥 먹는 걸까? 지금 하늘가 먹는 건 간장밥? 엄마가 해주던 간장밥? 우리가 먹는 건 간장밥? 특별히 맛있었던 것도 아닌데 자꾸 떠오르나? 너를 생각나네. 맛을 감각하려는 세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온종일 부지런히 일한다. 유년 시절을 샅샅이 훑어 음식과 함께한 추억을 찾아낸 뒤 다시 맛보라며 머릿속을 두드린다. 오늘 남편이 양재동 어느 벌판을 건너 멕시칸 치킨을 사왔는데 역시 추억으로 미화된 맛이었다. 남편 미안. 멕시칸 치킨을 사왔는데 생각보다 맛있어. 추억 속에서는 엄청 맛있었는데 맛이 없었나봐. 추억의 할인 멕시칸 치킨 신스 1985를 찾아서 멕시칸 치킨이 아니고 멕시카나 치킨이 아니고 멕시카나 치킨이 아니고 멕시칸 치킨이야. 뭔 말이야?
먹었는데 생각했던 맛이 아니네. 이 사람 그림 그게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네. 내일 또 하자.